네, 권오용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네,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이죠. 다시 네, 감치됐네요. 2차 감치가 집행되네요. 네. 이거 어떻게 돼요? 어, 일단 감치가 뭔지부터 좀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감치가 이제 형사재판에서 네, 아니면 민사재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나 재판장이 이제 법정 질서를 이제 유지할 권한이 있고, 그래서 그 지휘권이 있거든요. 네, 네, 소송 지휘권이 있는데, 이제 법정에서 그 지휘에 따르지 않거나, 거기에서 뭐 소란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지침에 위반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 감치 재판을 열어서 감치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네. 감치라는 건 이제 유치장에 수감하는 거거든요. 유치장 수감하는 그래서 거죠. 변호사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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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수감할 수가 있는데, 네, 전번에 우리 이하상 변호사,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서 감치 결정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인적 사항을 확인 못 한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네, 안 됐다가 이제 그 결정을 다시 집행한 것 같은데, 네, 저도 마침 서울구치소에 의뢰인 접견하고 막 나왔는데 그 소식을 못 들었네요. 네. 어, 자, 이렇게 감치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변호사를? 예? 물론 이제 그 재판장에 그 주어진 법적인 예, 권한이지만, 예, 그 당시에 그 경위를 보면, 그거 좀 굉장히 부당한 측면이 크거든요. 예, 왜냐면, 그 증인 이제 신문할 때 변호인이, 예, 그 옆에 이제 동석하겠다, 증인석에, 네, 그분의 변호인. 했는데, 이제 그걸 재판장이 불허를 했는데, 네, 그 불허 자체가 그게 적법한지 아닌지 그것도 판단이 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재판장이 증인석에 앉은 그 피고인의 변호인이 거기에 동석하는 거는 허용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 그러면 재판장이 그걸 만약 불허를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또 이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이의를 좀 강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감치 결정을 내린 거는 이거는 네, 소송 지휘권의 남용으로 보이거든요. 예. 네. 아이고, 이렇게, 아니, 그러면 감치가 재판장의 하나의 그 말하자면 쓸 수 있는 카드, 권한이라면, 윤석열 네. 대통령의 계엄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권한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더 중요한 헌법상의 권한이죠. 권한인데, 자기들은 이렇게 네. 남용하면서, 예? 네. 지금 뭐 사실은 오늘 또 좀 생각을 했는데, 네, 윤 대통령으로서, 네, 권한을 발동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뭐 국무위원이고 뭐 관련 뭐 법관까지 협박을 하고, 검사도 탄핵을 하고, 네, 말하자면 예산을 완전 영으로 만들고 해서 전국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비상겸 결정을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네, 국회에서는 이미 처음에 부결이 됐는 걸 또 다시 의결을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탄핵을 시도를 하고 네,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모든 증거 이런 거 제대로 따지지 않고 그 증인들이 오락가락하는 뭐 특전사령관이라든지 그 차장, 국정원 차장 이런 사람들 증언을 네, 듣고 수사 기록도 말하자면 그 특검 공수처 이런 데서 뭐 신문 기사들 막 잔뜩 나열한 이런 기록을 갖다가 네, 결정을 하고 또 엊그제 제가 영화를 봤거든요. 12상 네, 비상겸의 진실. 네, 근데 거기에 그 주심 헌법재판관이 곽정근 그 사령관이 증언하는데 예. 사령관 증언이 있었는데 자꾸 유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자꾸 유도를 했는데도 그 답변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 사람의 증언을 들어가지고 탄핵 결정을 내리고 또 수사도 그렇고 수사라는 게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임명한 청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국가의 체계가. 그렇죠. 예. 그런데 도대체 누가 대통령을 구금하겠다고 대통령 경호를 다 뚫고 그냥 거기 와서 수천 명의 경찰관이 집합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고 이 자체가 그 자체로 내란 상태였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대통령의
권한보다 더 중요한 권한이 국가 체제를 지키는데 다른 권한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 이 법관은 아마 그 동일한 법관 같은데 한덕수 총리한테 징역을 23년을 선고한 네. 아마 그 재판장이 감치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판결도 보면 너무 말하자면 엉터리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징역을 판결하려면. 네. 그런데 그 엄밀한 근거를 대통령이 그러면 계엄령 선포 권한이 그럼 진짜 없었고 그리고 총리가 그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여한 거 그게 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게요. 또 그런 총리를 왜 내란의 중요 임무라는 건지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기초에서 판결을 내린 사람이 또 변호인의 중요한 그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인을 그렇게 감치 결정을 하고 또 그걸 2차로 집행하고 그건 너무 무도한 거거든요. 너무 그 먼 일을 못 내다보는 것 같아요. 먼 일을 못 내다본다는 거는 그러면 뭐 어떤 불이익이 이제 있을 수 있나? 다시 말해서 뭐 변호사협회라든가 아니면 법조계에서 뭔가 이런 무도한 집행에 대해서 뭐 한 거 하는 장치가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하고 탄핵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크잖아요. 어떤 법질서를 넘어선 그런 말하자면 무정부 상태 비슷하게 초래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그 부정선거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의 중요한 상당히 신뢰성 있는 그 언론의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미국 FBI 등 정부에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 여보세요? 네, 대한민국에 대해서요. 예. 여보세요? 제 핸드폰은 예, 말씀하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올렸는데 다만 이제 미국 정부가 이거 대한민국의 어떤 외국에 이제 그래도 우방 국가고 또 그 나라의 체제가 있는데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조사를 밝혔을 때 그 나라에 그 미친 영향 또 우방 관계 영향 뭐 이런 걸 굉장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동안에 나왔던 기사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부정선거는 사실은 지난 그 4.15 총선 그 100몇십 건 재판을 대법원에서 현장에서 그 증거들을 다 보고도 다 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바단 투표지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미국 이번에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실에 FBI가 이제 압수수색을 700상자인가? 네, 700상자. 그 10만 장 중에 그걸 빳빳한 투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한 90몇 프로가 조 바이든 쪽에 이제 찍혀 있더라고요. 완전 위조된 투표지를 이제 찾은 거거든요.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그 대한민국에서 이미 그 증거물을 한번 미리 본 거예요. 우리 법정에서. 법정에 보고 촬영하고 그런데 그걸 법관들이 덮은 게 대한민국 분명한 팩트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분명히 법원도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관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것을 법적으로 관장할 책임이 있는데 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부장판사들이 선거관리를 책임이 있는데 그걸 또 재판으로 다 덮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밝혔을 때 그 법원은 그 책임을 피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의 중요한 사유가 말하자면 부정선거 조사였던 거거든요. 그건 여러 차례 밝혔고 대통령이 그 법정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법관이 그걸 가지고 내란이라고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총리를 징역을 23년을 선고를 하고 대통령을 2차 구속을 하고 또 거기 관련되는 변호인들을 감치를 하고 이 책임을 나중에 감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법관은 나중에 사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이게 도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책임이 따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분은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저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게요. 거기다가 지금 한미일보 오늘 또 압수수색 들어갔더라고요. 기자하고 회사를. 막 언론사 네. 압수수색 막 들어가고 이렇게. 그 영장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영장이. 네. 법원에서 판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너무 남발을 해요. 지금 민간인들도 압수수색 들어가죠. 뭐 네. 우리 황교안 전 총리는 그분은 그냥 압수수색을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에 예. 문을 그냥 두 네 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잠을 요즘은 되게 자동 자물쇠잖아요. 예. 번호키인데 그걸 아예 아파트 철문을 그걸 잡아 뜯고 들어왔다니까요. 변호인도 없는데. 야,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 이거 왜 이렇게 계속되는데 가만히 이게 법조인들이고 뭐 변호사협회고 그다음에 국민들이고 이거 이렇게 계속 놔둬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아직은 민주주의가 조금 더 이제 성숙할 필요가 있는 게 이 결국은 이제 언론가 터져야 되거든요. 예.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전부 나서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고 언론이 해주면 이제 국민들이 여론이 형성이 되는데 언론은 완전히 지금 뭐가 장악이 됐는지 예. 전혀 얘기를 안 하잖아. 이런 얘기에 그러니까요.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법관들도 착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자기네들이 권력이 유지가 되는 거구나, 아니면 권한이 유지가 되는 거구나, 엉터리 판결을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을 하고,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고, 전직 대통령, 장관, 뭐 사령관, 뭐 다 구금해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뭐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진실과 정의라는 건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는 게 역사 법칙이고 또 사회의 법칙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럴 오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흐름으로 볼 때 예. 네네, 오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가장 어두울 때 이제 새벽이 가장 가깝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저력이 있거든요. 네. 위기 때마다 국민들이 뭐 그렇게 다 굴종하고 뭐 그랬으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으로 건국해가지고 이렇게 지탱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폐악질을 이제 자꾸 보고 심지어 뭐 법관들이 저렇게 하는 게 이제 다 드러나잖아요. 부정선거 처벌이 다 나왔는데 그걸 다 듣고 판결을 아무리 잘 써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진을 다 찍었고 영상이 다 있고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심지어 그 검증기일에 그 부장판사로 보이는 어떤 여자 부장판사가 본인이 투표지를 찾아가지고 감정 의뢰하라고 갖다 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 법관들이 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예. 저런 엉터리 법관들이 그 법원에서 그 많은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곧 뒤집어진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권오현 변호사 등 여러분들이 많이 좀 애쓰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곧 오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희망 걸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권오영 변호사였습니다. 네. 야, 곧 뒤집어진답니다. 기다리시죠.